예, 안녕하세요. 지네코리아 남해호 기자입니다. 예, 오늘은 베스핀 글로벌의 정현석 본부장님과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베스핀 글로벌에서 진행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고민과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보안 클라우드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를 좀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좀 어떤 좀 고민을 하고 계셨나요?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저희의 고민거리를 좀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로는 이제 MSP 업체고 많은 기업들의 클라우드를 담당하다 보니까 공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다. 두 번째로는 저희는 20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핀 자체의 자체에서 자체로. 저희도 이제 옵스나우라는 네네. 서비스가 있고 또 옵스나우 시큐리티라는 그런 사스 서비스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안 환경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고객사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가 많은 고객사 MSP다 보니까 고객사의 클라우드도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그쵸, 저 환경도 지원해줘야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보안 이 업무 그룹이 한 7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자들도 있고 운영자들도 있고 고객사를 담당하는 MSP 담당자들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뭐 담당하는 자들, 보안 담당하지, 이런 보안 그룹들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고 이 보안 그룹들을 관리해야 되는 체계가 그쵸. 필요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 정책을 좀 잘 만들어 보자. 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보안에서는 규정이 있고 정책 지침이 있고 가이드가 그쵸, 예. 있는데 클라우드에 관련된 지침과 가이드는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이게 옳은지 나쁜지에 대한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클라우드 보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옵스나우 시큐리티 클라우드 벤치마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웹사이트에 오픈해 놨어요. 많은 업체들이 그거 보고 그냥 따라 하셔도 기본 보안은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보안 정책을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클라우드 보안에서 보안 사고의 99%가 사용자에 그쵸, 의해서 예. 발생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트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사람만 접근 제어를 하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스토리지 서비스에도 권한과 권한을 인증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쓰고 있는 클라우드 리소스가 10,000개가 넘거든요. 그 자원들을 어떻게 보안 관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들 가시화를 해야 되겠다. 이 정책과 이것들을 가시화해서 점수로 관리하는 이제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축을 해서 클라우드 보안 환경을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그 세 개를 좀 하시고 나니까 좀 그때 좀 안정적으로 좀 많이 구조가 좀 많이 괜찮으셨나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클라우드 보안 규정을 우선을 디테일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80가지 그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것들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해서 이것들을 지금 그 클라우드 API를 이용해서 자동화해서 점수화해서 저희는 60점 이상, 그리고 시작할 땐 60점, 그리고 한 달 안에 90점 이상 돼야지 시스템을 운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렇게 관리를 실시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위험들이 80% 이상 줄게 됐죠. 왜냐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그 구성 관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시화만 시켜줘도 이게 막 고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문제입니다라고 얼럿을 계속 떠주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죠. 저기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양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뭔가 굉장히 보호되는 것도 많고 생성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다 보고 체크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가시화를 해야 되는 게 클라우드 보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2년 전부터 이런 가시화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어서 옵스나우 시큐리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에서 쓰고 있고, 이것들을 작년에 10월에 고객들한테 되게 저렴하게 그냥 이것만 따라 해도 그냥 보안 정책이랑 가시화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반응들을 좀 어떻게 실제로 적용했더니
좀 어떠신가요? 저희가 지금 저희 이제 MSP 고객들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계시고 또 저희 MSP에서 그 점수 관리를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가 그 많은 고객들을 컨설팅을 해줘요. 그 한번 그 계정을 걸면 보안 점수가 딱 나오거든요. 평균 예. 점수가 39점밖에 안 돼요. 여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짜 우리 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해가 되게 적구나. 그러니까 네. 99%가 사용자 사용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시간이 걸려요. 이 보안 처리를 39점에서 90점까지는 또 한 번에 처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그것도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걸리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는 것들도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그 39점이 됐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좀 그나마 좀 많이 지키는 건 뭐고 주로 안 지켜지는 건 어떤 거예요? 39점이라고 한다면 네. 대부분 뭐 안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계정 탈취, 클라우드에서는 계정 탈취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럼 끝이죠 뭐. 네. 그렇죠. 계정 하나 탈취되면은 네. 다 내주는 거랑 네, 다름이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정을 막기 위해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MFA를 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루트라든지 모든 계정에 MFA만 걸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립토 마이닝 같은 것들을 돌리면 돌리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사실은 그 채굴기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 직원이 돌리고 있나 보다 그냥 컴퓨팅 쓰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고 나는 데는 MF에게 대부분 걸려 있는 업체들도 많아요. 근데 네. 다 걸려있지가 않고 한 10개 정도는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계정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개발자가 쓰던 계정인데 퇴사하면서 누군가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그게 뭐 계정 업그레이드라든지 컨피그레이션 같은 것들 설정을 잘 안 돼서 거기를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과 정책을 만들어서 그 기준으로 이제 가시화를 한 것들은 이제 클라우드 가시화. 안에서 있는데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원격하고 많이 하시죠. 그리고 모든 멀티 클라우드 저희 회사처럼 멀티 클라우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재택을 하는 경우에서는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보안에 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보안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집에 가면은 보안 체계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 PC로는 PC가 회사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PC로 만약 감염된 PC로 우리 회사 서비스에 접근하면 감염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보안 체계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 원칙은 사용자 등록된 사용자만 우리 모든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는 등록된 디바이스만 우리 회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회사 직원들한테 그 노트북을 제공을 하는데 등록된 사용자와 등록된 디바이스만 회사의 업무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메일을 쓰거든요. 지메일은 집에 있는 컴퓨터나 뭐 이런 거를 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바일로도 갈 수가 있고 네. 저희는 그게 다 안 됩니다. 등록된 디바이스로만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등록된 디바이스는 개인 메일이라든지 개인 SNS 같은 것들이 다 차단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언제 어디서든 어떤 거를 등록을 하든지 계속 인증이 돼야 된다. 옛날엔 VPN을 타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VPN만 타고 그게 연결이 체결이 되면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도 사실은 트래킹이 안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등록된 디바이스를 가지고 시큐어한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워크로드에 들어간지 이 세세한 것들을 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계를 가져가는 게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지금 보안이나 이런 거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런 게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걸로 보시나요? 그럼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사 때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는 보안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안보에 중요한 것이 됐고 기업에 중요한 게 됐고 개인의 자산을 지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올라올 거고 지금 현재 클라우드나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업무하는 그 기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 보안 체계, 경계형, 망 중심의 보안 체계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완전히 갈 거고 그리고 보안 가시화가 클라우드를 쓰는데 그리고 앞으로 보안을 강화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많은 업체들이 2년 안에는 다 이렇게 변경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앞서서 좀 빨리 가시고 선두를 노리고 싶으신 분 기업 대표님이시라면은 네. 오히려 더 보안 신경 쓰셔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디지털 혁신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혁신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빠르게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굉장히 어질리티 환경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네. 이렇게 비즈니스 혁신에 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보안에 대한 역량이 필요하다. 보안이 준비가 안 됐으면 혁신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가고 싶으시다면 보안의 역량을 계속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보안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저희 회사 자체도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그 위험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사례를 보셨기 때문에. 그 사례도 보고 야 이게 진짜 조그만 회사들은 망할 수도 있고 정말 그동안 여태까지 쌓았던 브랜드의 인지도 같은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안은 돈만 많이 들인다고 또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쉽고 빠르고 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희 같은 회사와 같이 협력하면서 그 방법들을 꼭 찾으시라고 그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혁신을 해 가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좀 주시면 돼요. 보안 강화를 위해서 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안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정 만드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하나 드릴게요. 사이트를 하나 드리면 여기에 보면 저희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규정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베스핀 글로벌과 같이 가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클라우드를 아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베스핀 글로벌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현석 본부장님과 함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